정영진 축의 매불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자, 이 팀은 통제가 잘 돼서 좋아요. 다른 팀은 전혀 통제가 안 되거든요. 힘들지 거기는. 한분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현근택 스타벅스 홍보대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스타벅스 홍보대. 아니 진짜 그 얘기 하니까 깜짝 놀란 게 지난주가 이번 주에 월요일 날인가? 이 망원지구에 가면 네. 그 공원 스타벅스가 있어요. 아시죠? 망원지구 그 한강공원에 뭐 스타벅스 있겠죠. 있는데 네. 거기 전망이 되게 좋아요. 네. 아침 한 9시, 10시부터 다 가득 차거든요. 거의. 네. 거기 가서 사실은 스타벅스 가서 음료수를 시켜서 음. 이렇게 먹고 이제 뭐 이렇게 노트북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네. 자기 팬이라고 사진을 딱 찍고 네. 나서 가면서 근데 스타벅스 안 온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네, 야, 아, 제가 대단하네. 스타벅스 안 간다 그런 게 아니라 스타벅스 커피를 안 마신다 그랬다. 그래서 야. 스타벅스 가면 제가 커피는 안 시키거든요. 아, 그 주스 오. 마셨습니다. 참으로 공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변희재 태블릿 PC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윤의 신엄마부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정TV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현안은요. 우리 오윤의 신엄마부대 대표님이 가장 관심 많은 이슈입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한 네.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이제 시찰단이 좀 있으면 가는데 네. 뭐 일본에서는 뭐 안전성 검증은 절대 없다. 이거는 그냥 설명회다. 네. 정화 장치 못 보여준다. 해저 터널 못 보여준다. 네. 이런 입장이고요. 우리 쪽에서는 일본이 대단히 협조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시찰단에 시민단체나 민간단체도 참여를 거부한 거죠. 못 가잖아요, 같이. 네. 그 기사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시찰단에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네. 근데 어떤 의원, 김행 의원인가? 그분이 이제 무슨 CBS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거를 광우병 사태랑 비교를 하는 김행 거. 전 대변인. 아, 그분이 네. 비교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광우병 사태랑 이건 완전 다른 문제인데 그분이 어떻게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국민들을 무식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되게 화가 났고 네. 광우병 지금 소고기 다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얘기했지만 광우병은 늙은 소 그리고 광우병의 그 의심이 되는 소의 수입을 반대한 건데 맞습니다. 그거랑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 아. 그렇게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되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김행님. 네, 그리고 네. 지금 제주 지역에 있는 횟집에서 이제 문을 닫으면서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폐업했다고? 네, 문을 다 업종을 오. 변환합니다.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이 걱정 때문에 횟감에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고 오. 정부나 그 누구도 원전 오염수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의도도 없어 보인다. 네. 그래서 이 제주 지역 수산업계가 지금 최대 위기인데 이렇게 이제 자영업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이 방류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30년 동안 방류를 한다는 건데 네. 안전하다고 그렇게 하면 일본의 지하수로 써가지고 맥주 만들고 그 식수로 쓰면 되지. 이거를 전 인류에게 민폐를 주는 행동을 무조건 막아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수산물 수입으로 결국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수산물을 수입을 막았던 게 WTO에서 1심에서 졌거든요. 네. 그때는 뭘 했냐면 그러니까 물고기의 뭐 방사능 이런 것만 봤어요. 근데 2심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게 완전 사고가 났다. 주변 환경이 안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번에 이 오염수가 별 문제가 없다. IAEA에서 뭐 기준보다 낫다. 이러면 우리가 WTO에서 이겼던 논리도 좀 깨져요. 네. 주변 환경에 문제 없다라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일본이 다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수입을 안 된다고 했을 때 WTO로 다시 가면 우리가 다시 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제주도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있지만 제주도는 사실은 사면이 바다고 네.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제 친구들도 뭐 수협단 애들 네네네. 뭐 업하는 분도 있거든요. 제주나 부산이나 이쪽 있잖아요. 수산업계 큰 데는 느끼시는 굉장히 게 다르구나. 굉장히 크죠. 예. 네. 그리고 횟집이라든가 이제 수산업계라든가 또 소비자도 물론이고 건강 문제도 있고 이게 굉장히 광범위해요, 사실은. 그러면 거예요. 이게 나중에요.
집단 소송이나 이런 걸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누가 그죠? 보상해 줍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그렇습니다. 입었을 때 네. 그럴 때 정부가 지금처럼 애매모호하게 입장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시찰단을 보냈는데 그 시찰단에서 뭐 괜찮다 뭐 이런 결론이 나버리면요 우리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정부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무슨 소송을 하더라도 네. 그래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 그렇게 러시아가 하면 안 방류한다고 되는 했을 때 일본은 반대했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모호하게 정부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 결론에 대해서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개별적으로 일본 어딘가에 소송을 걸 때 개인이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우리 정부가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군요. 당연히. 그렇겠네요. 네, 명분이 네. 없어지죠. 현근태 변호사님, 이거는 머리 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오염수 방류 절대 저지에 된다는 대해서. 뭐 머리 깎는 정도는 아니지만 네. 제가 서명은 받겠습니다. 요즘 이제 사실은- 서명 이미 그린피스에서 지금 수만 명이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럼 뭐 해요? 저거 너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럼 우리 집이 뭐예요? 만약에 어업에 종사하거나 뭐 어업에 관련되거나 뭐 제가 만약에 지역구가 뭐 어촌이거나 이러면 네. 굉장히 할 문제인데 그걸 네. 대표하시는 거잖아요. 국회의원 아닌가? 아니죠. 국회의원 아직 아니에요. 내가 아무도 네. 아니잖아요. 그 기시다 총리 왔을 때 일본 편말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편말로 제발 좀 써놔라. 제가 네. 그렇게 건의를 김남국 의원한테 했는데 아이고,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알고 김남국 봤더니 의원입니까? 속이 되게 시끄러운 아니 상태였구나.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본하고 외교적으로 좋게 지내고 싶은 거는 그거는 오케이 그렇지만 이 문제를 꼭 이렇게 처리해야 돼요. 그럴 이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내가 네. 대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이유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 되거든요. 아 일본 국민들도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가 반대한다고 무슨 외교에 마찰이 왜 생깁니까? 너무 심하게. 네. 절대 안 되는 알겠습니다. 걸로 해주세요. 최욱 씨께서. 네, 제가 네. 좀 손 좀 써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뭐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유일하게 그 입법부에 계셨던 분이니까 요거를 또 질문을 좀 짧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양국관리법에 이어서 이제 간호법도 거부권 행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국회의장도 만나본 사람입니다. 네. 네. 눈에 힘을 꽉 쥐고 네, 거부권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느냐 입법부 수장으로서 그랬더니 국회를 욕을 하더라고요. 대통령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와 나는 그래서 굉장히 놀랬던 경험이 있는데 말이죠.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이거는 굉장히 일단 기본적으로 입법부 구성원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입법부 구성원으로서도 자존심 상하. 왜냐면 네.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예고했잖아요. 분위기를 보면. 그리고 사실 이거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내용의 당부를 떠나서 어쨌든 그 공약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공약을 실은 안 했다라고 하면서 그때 표현이 이런 거였다. 그래서 이것은 공약이란 표현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만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얘기를 하면 공약한 걸로 생각하지 당연히. 네. 그러면 간호사들 책임을 앞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유.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네. 그게 공약이지 뭡니까? 그렇잖아요. 일단 이거는 공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해명과 네. 대안을 본인이 내놔야 돼. 이거는 저는 공약 사항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딴 얘기를 하니까 이거 공약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은 지금 국민의힘은요 또 눈치 보는 거예요. 이거 아. 절대 통과를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막판에 뭔가 조율하려고 그래도 네, 할 수가 없군요. 네,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눈치 보는 거 보세요. 국회로 넘기기 전에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다 오라 그래야 돼요. 의사협회부터 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다 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투가 벌어질 겁니다. 그럼 이거 최소 1년, 2년 동안 시간을 끌더라도 그 협회 안에서 조정을 만들어서 정부가 주도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정부 중재안. 그걸 안 해버렸잖아요.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직능 단체들한테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이제 막 그 사람들도 하소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도 좀 잘 해달라, 뭐 주장도 잘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여러 단체에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 보건복지부에서 부르긴 불렀는데 다 불러놓고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찬성하세요? 뭐 반대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상적이고 결론적인 얘기만 딱 한 거예요. 다 불러놓고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를 들면 그 직능 간에 갈등이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하면 아니 그거를 어떻게 옆에 있는데 전혀 이게 내용에 대해서 수기가 안 되고 서로 간에 토론이 전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결론적인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장관이 그것도 형식적으로 부른 거야. 형식적으로. 그걸 진짜 하려고 그랬으면 한 명씩 불러야지. 한 명씩 불러서 얘기를 잘 듣고 자기가 조율을 해가지고 서로 조율된 내용을 가지고 또 두 팀씩 부르고 또 세 팀 같이 부르고 이렇게 막 끈질기게 해야 되는데 그거 장관이 한 적 없을걸요. 제가 볼 때 이 문제는요. 사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장관이 직무유기한 거에 대해서 먼저 나무라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아니, 제가 근데- 보기엔 저하고 네. 인연이 많은 원희룡 장관이 또 한 말씀 하셔야 돼요. 두 분이 또 싸웠었죠 과거에. 옛날에 네. 인연이 있는데 아무튼 왜냐하면 그때 정책본부장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옆에 와가지고 예, 예. 맞아, 이거 맞아. 제정하겠습니다. 이거 대통령 후보의 공약입니다. 네, 약속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했었어. 했었어요. 그래서 네. 대통령도 그때 그랬죠. 쫙 거기에 이제 간호법 제정 건대 가가지고 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그럼 원희룡 장관이 한마디 해야죠.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의원들도 다 원했던 한다고 법안이야. 그랬죠. 양곡법도 그렇고 간호법도 그렇고 사실 이 두 개 법은요 그다지 무슨 이념적 색채가 짙은 법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굉장히 간호법은 실무적인 진짜로 이번에 그 제정된 거 보잖아요. 안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의료법에서 없어. 떼놓은 게 다야. 의료법에서 떼놓은 게 좀 다죠. 예. 내용 자체가 굉장히 없어요.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이런 거를 국회가 조율을 못한다? 이거는 그럼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래요. 얘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왜 반대한다고 합니까? 야당 단독 올라가는 거는 어떤 것도 통과 안 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야당 단독은 나는 일단 거부한다. 네, 무조건 거부라는 얘기예요. 이건. 그래요? 그게 이유가 돼요? 야당이 하는 그러니까. 건 무조건 시원하네. 이유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게 핵심이야. 네, 이재명 감옥 갈 때까지 이게 우리는 아무것도 핵심이네. 안 하고 감옥 박광호 원내대표는 만나자고 하는 거면 이재명 체제가 무너질 때까지는 야당하고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이네. 이제 답 나왔네. 이재명 대표가 뭔가 주도해서 법안을 통과시킨다. 그건 무조건 반대야. 근데 윤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이런 캐릭터가 좀 엿보여요. 그러니까 자신하고 맞서거나 자신하고 경쟁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살려두지 않겠다. 이런 게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사실이면 이게 큰일이죠. 네. 어떻게 정치를 어떻게 하죠? 왕도 아니신데. 네, 뭐 기소돼서 안 만난다 이런 거는 뭐 다 뻥입니다. 왜냐하면 뭐 기소되고 재판 받는 사람들 다 인사 그렇죠. 그 기용하고 쓰고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 네. 지금까지 역대 대선 주자가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자를 보복한 사례는 없어요. 경쟁자를 예, 같이 경쟁한 사람은 왜 봐줘요. 왜냐하면 보복하면은 국민들 눈송이 이제 시선이 따가우니까 그 경쟁자의 그 측근들은 때려잡은 경우 있어도 그 자체를 보복한 적은 없어요. 그래요. 처음입니까? 처음이에요, 처음. 예,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예. 와. 저희도 처음 봐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지난 이슈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좀 화가 나 있는 부분이라 왜 오늘 저한테 질문 많아? 우리 저 스타벅스 형님한테 이거 언론에서는 넘어가더라도 민주당은 조금 이거 물고 늘어져도 될 법한데 뭐요?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 예.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요거 그 수사 경찰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불러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얼마나 난리 났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또 내 일할 줄 알았다 뭐 그런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그 장모 불송치 결정 났습니다. 장모는 사실 의혹 당기긴 합니다만 혐의가 굉장히 좀 명확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불송치 끝 불송치면 아예 아무것도 안 묻는 끝이야. 거야. 벌 안 받아요? 벌 안 받았습니다. 그냥 경찰 차원에서 그냥 네, 그냥 이제 덮어버리기. 짬 시킨 거예요. 이게 아시겠지만 와. 사실은 이제 농지를 사가지고 네. 용도 변경해서 아파트 지어서 돈 벌었다 이거잖아요. 네. 야. 근데 핵심은 사실은 용도 변경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농지를 아파트 지을 땅으로 변경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이번에 수사를 안 했어요. 엄청나게 땅값 올랐겠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한 100억 정도 벌어서 나중에 이제 개발 부담금 17억 나왔다가 그거를 이제 빵원으로 만들어줬죠. 네, 그러면 개발 핵심이 뭐냐면 부담금을 내야 돼. 돈을 많이 벌면. 네. 그게 이제 양평군에서 17억 정도로 예상했단 말이야. 네.
그런데 그것도 안 내? 결국은 빵원. 어떻게 그래요? 그런 일은 없었어 역대.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특혜라고. 네. 그랬더니 뒤늦게 1억 몇 천만 원 냈어. 부과를 했죠. 이걸 그냥 그- 넘어간다고요? 그냥 넘어. 그리고 공사 기간이 네. 연장을 안 시키잖아. 네. 그러면 그 공사가 아예 취소가 되던가 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 음. 그런데 나중에 사후적으로 네. 한참 지나서 사후적으로 소급해가지고 이 공사 기간을 연장해 줬어.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그 불송치한 이유를 보면 2014년에 사실은 이제 거기 장모, 그다음에 딸 둘, 그다음에 아들 둘, 딸 이렇게 4명이서 만든 회사거든요. 네. 근데 14년에 그분들이 이제 대표이사랑 사내이사 빠졌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혐의가 관여 안 했다 이랬는데 용도 변경된 거는 12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용도 변경하면 그 다음에 사업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네. 왜냐면 전혀 그게 그렇죠. 말이 안 용도 되네. 변경되고 개발 허가를 받으면 그거 자체로 사업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을 얼마나 하냐만 남는 거예요. 용도 변경이 핵심인데 그건 아예 처음부터 수사대란 거 뺐구나.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농지법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랬고, 맞아. 그다음에 그 용도 변경 얘기는 수사 자체가 안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개발 부담금은 이제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니까 근데 비용을 부풀릴 때 서류를 유지했다 해서 사무소 위조. 그건 이번에 그것만 걸렸어. 그 그렇고. 오빠는 걸렸어요. 그렇죠. 네. 그거 걸렸고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위조한 것만 걸린 예, 거죠. 그렇죠. 공무원들도 그다음에 걸리고. 말씀처럼 개발 기간을 1년 8개월 후에 소급해서 연장시켜줬거든요. 네. 그거를 또 공무원들은 주민들 민원 들어올까봐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줬다. 이렇게 결론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사실은 용도 최소한 변경- 네. 그 자치단체 장은 네. 수사를 했어야 돼요. 인허가 내준 거, 용도 변경해준 거, 수색 개발 안 부담금 했죠. 빵을 해준 거 수사 안 했죠. 그 국민의힘 지금 저기요. 예. 국민의힘 김선규 의원입니다. 당시 군수가 뭘 압니까? 그분이. 그분이 이 사람이 윤석열 아니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당선됐을 사람이 때 어떻게 네. 해서 왜 말 막아요? 국회의원이 됐을까? 당선됐을 때. 왜 말 막아요? 이 거기서- 사람이 네. 어. 김성교? 김선교 의원인데 아나운서? 아니 아, 그 네. 사람은 한선교고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 됐을 그 때 양평군수 양평군수. 출신. 예. 맞아요. 이 사람이 얘기했어. 뭐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나만 보면 미안해한다. 내가 허가 잘 내줘서 오, 그럼 뭐 이- 장모일 때문에 이런 얘기를 다 했어. 다 했는데. 영상도 있어. 그럼 용도 변경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수사하자고 민주당이 이제 머리 깎고 시작하면 되잖아요. 아니 왜 이런 거 그냥 넘어가요?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해관계가 그 좀 있었지 않나? 여주지청장이었습니다. 네, 그죠? 관할지청장. 네. 수사도 관여를 그렇죠. 예, 그 당시에. 13년 14년에 와. 여주지청장인데 여주지청 관할에 양평이 들어있어요. 네. 야, 이 말이 안 되네. 아. 박사도다. 이거 다 연결되는 아니 거잖아요. 일단 그 범죄 여부를 떠나서? 자세히 따지기 전에 네. 일단 자기가 거기 관할 검사장으로 있는데 청장지청장으로 있는데 거기서 장모 가족이 100억대를 그 농지 벌고. 용도 변경을 신청하고 이게요 아무 문제가 없어도 이런 일은 거의 안 해요. 정상적인 죄송한데 결혼은 아마 전일 거예요. 근데 결혼 전인 것 같아요. 그 개발. 결혼 전. 예, 예. 근데 어쨌든 관계들은 네.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12년에 사업 승인을 받았거든요. 결혼 전이니까 예. 몰랐을 것이다. 아니 그건 그때는. 모르죠. 그쪽 뭐 얘기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핵심이 제가 보기에는 용도 변경이에요. 네. 그렇죠.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게 농지는 있잖아요. 농지는 우리가 경자 유전 법칙이 있어가지고 농지는 아무나 그걸 소유를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만 소유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싸요. 그래서 네. 농사만 지어야 되니까. 장모님이 농지를 본인이 내니까. 짓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경이랑 그거 뭐 굉장히 그- 싸다고요. 예. 근데 그게 보통 아파트나 이런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는 없어요. 잘 없죠. 네. 왜냐하면 이게 엄청난 특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농지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럼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들은 안 해주냐고. 그래서 이것은 용도 변경 해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할머니 혼자서 농사 네. 짓겠다고 샀어. 아, 사고 나서 얼마 후에 용도가 변경된 거예요? 이게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샀어요. 그리고 2012년에 변경됐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죠. 5년 동안 꾸준히 샀는데 다음에 10년, 아니, 20년도 그러니까. 아니고 네. 다음에 용도 이제 무슨 변경되고. 공정과 뻔하죠, 상식, 그게. 무슨 공정과 아, 상식은 공정 상식 전부 얘기하지 맛이 마요. 갔어 다. 진짜 그 맛이 얘기는 갔어. 그만합시다. 진짜, 근데, 맞아요. 근데 맛이 너무- 갔다니까. 아니 근데 좀 공정과 고마운 상식이. 거는요. 정말 윤석열 싫어. 정부도 어? 공정 상식 얘기는 요새 안 이제 해요. 안 아니 해요. 민망해서 아. 어떻게 얘기해? 민망해서. 그거는 좀 고맙더라고요.
고맙다고요. 뭐가 고마워요? 옛날에서. 화나 죽겠구만. 이거 빨리 제대로 수사하라고요. 진짜 죄 지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아니 근데 배고프다는 거라고. 이거야말로 이 대통령 친인척들의 비리기 때문에 특검 수사에 명백한 대상이 그러니까. 되는데 사실은 아니, 근데 야당의 왜 민주당이 대표들은 가만히 있지? 특검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되거든요. 아, 네. 야당.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거가 더 심각하거든요. 이런저런 다른 이제 특검 얘기보다 네. 사실은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아마 수사하면 뭐가 이렇게 뭘 이렇게 찾아내기도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혐의보다 이렇게 덮이는 거에 더 분노하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진짜 나는 속상합니다. 이게 되게 그리고 근데 국민들도 근데- 약간 근데 선택적으로 이게 분노하는 것 장모는 같아요. 그냥 서면 조사로 끝냈고 불송치. 아니 왜 민주당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논평을 냈어요. 근데 지금 아니 뭐 논평이 아니지. 노평은 변희재 대표도 되고 매일매일 아니 내는 자 건데. 언론사야? 목탄이 떨어졌는데 아니 지금. 언론사냐고. 아니 하나 더 얘기할게요.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게 관여 안 했다 그랬는데 네. 이 장모 패턴이 똑같아요. 뭔가 공동 투자 사업을 했다가 재판 걸리고 소송 걸리고 그래서 혼자 먹고 이건데 여기도 똑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2009년 5월에 어떤 사업자한테 8억을 땡겼어요. 김건희 받았어. 여사가 직접 한 겁니다. 직접 그거는. 했어. 네, 이거 중요한 그래갖고 포인트예요. 이 지역에 땅 사는데 그 돈을 썼어. 돈을 나눠주기로 했을 거 아니야. 시행하면 안 줬어. 그 사람 재판을 했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패턴은 비슷해요. 뭐 예전에 뭐 경매할 때도 그렇고 뭐지 도촌에 땅 살 때도 그렇고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 투자했다고 하고 한쪽은 돈을 빌려줬다고 하고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지금은. 그러니까 어쨌든 관여했다라는 거는 관여 안 했다고 할 수 없죠. 아니, 8억이나 근데- 빌리는데 근데 직접 가서 제가 설득을 이렇게 했는데. 보면요, 그걸 김건희 여사 관여를 했냐 안 했냐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농지를 벼랑간 아파트 짓는다고. 용도 변경해서 아파트 지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 그게 자체가 핵심인 거죠. 평범하지 않은 그래요. 일이에요. 그 네. 자체가 그거는 뭐 이렇게 막 무슨 구체적인 어떤 관여 사항 이런 거 만들어내지 않아도 네. 제가 볼 때 원래 대다수의 국민들 같으면 일반 평범한 국민들 같으면요 이건 거꾸로 의심받는 사람이 내가 아무 일 없었다고 증명해야 될 정도예요. 네. 그렇죠. 왜냐면 모양새가 굉장히 의심스럽기 아니 이거는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고 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강력한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그래요. 난 10명이라도 그 현역들 10명이면 특검법 발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입법 발의라도 막 해놓고 던지고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논평 내고 뒤돌아서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치는 거야. 아 또 수사 무마됐구나. 끝. 아. 다음 거 되면 또 끝 잊어버리고 아니, 이게 너무 쉽게 넘어갔어요 지금까지.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런 거 왜 안 하냐 이러면 왜냐하면 이거를 뭐 여당에서 하자고 막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야당에서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현근태 현근태 물겠다. 왜 안 하냐 이러면 뭐 너무 이렇게 검찰이 뭐 수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당이 정신이 없어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수록 이런 걸로 세게 나와야 국민들이 아 진짜 쟤들을 살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맞아요. 아닙니까? 네. 그 의견은 변희재 대표가 항상 한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현근태 변호사가 지금 우리 폭탄이 떨어져서 논평 낼 정신도 없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변희재 대표가 항상 이야기한 건 뭐냐? 너네 가만히 있으면 폭탄 떨어뜨린다고. 그래. 오히려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지 왜 않습니까? 이렇게 몸을 사리지? 예, 정확하죠. 아니 그 논평 쓰는 글을 약간만 버전 바꾸면 특검법이 돼버리잖아요. 어. 그렇잖아요. 버전만 바꿔버리면은. 그래서 아니, 그리고 특검법이 지금 수십 개 올라가 있어야 되는 상태예요. 지금. 그럼 왜 그러는 걸까? 합리적 의심을 해봅시다. 아, 저 함정심 뭐냐냐? 네. 저는 딱 두 가지라 보는데 네. 이른바 수박이라는 사람들은 이미 윤석열과 내통하고 있다는 거고 내통이요? 내통하고 있고 수박이라는 아이, 뭘 사람들은 내통이에요? 그리고 이른바 친명계 사람들은 그냥 이재명 밑에서 공천을 받겠다. 요거기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 밥그릇 때문에 결국에 네. 아무것도 일을 안 한다. 아, 현상 유지만 하면 네. 기득권을 유지하겠다 뭐 이런 아, 다 때려쳐! 진짜 이거 뭐 하는 거야? 너무 힘들어. 이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와 이거는 진짜 이 권력형이잖아요. 네. 근데 왜 국민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왜 김남국 이슈에 더 관심이 많지? 맞아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여러 번 있었고 흔한 일이고. 아 그래? 김남국 호의는 다들 모르던 일인데 새로운 일이 신선해서. 아 신선해? 아니 그건 조금 일리는 있는 아, 일리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그 가족들의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아 우리 지쳤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피로감이 온 거죠. 다 넘어가서 그래요. 근데 하나는 이제 잡았으면 뭐가- 괜찮은데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 뭐가 나오면
또 있어? 아니면 옛날에 그때 그거였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뭘 많이 저지를수록 좋은 거네. 좋은 거네. 그러네.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당연하죠. 아 그러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예를 들어서 무혐의 처분 나면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다. 뭐라든가. 조금 늦었네. 뭐이 정도의 선에서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와. 그게 지금 윤 대통령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그런 걸 오히려 생각하고 계속 버티는 걸 수도 있는데 정말 심각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괜히 얘기해갖고 화만 더 났네요. 요거는 뭐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네. 정치 영역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변희재 대표 아니면 해석이 좀 어려운 것들이 좀 있어요. MB의 산책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어렵거든. 청계천 사대강 산책. 네. MB의 산책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정기 복귀예요? 이제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고 나선 거죠. 예. 누군데요? MB. 자기가 주인이야? 예, 자기가 주인이라고 딱 나타난 거죠. 이제. 말도 안 돼. 그래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의 기반이 친이계거든요. 그건 맞죠. 그 검사들 몇 명 빼고는 다 친이계이기 때문에 김태효 등등. 예, 그런 식으로 사실상 정권을 다 포섭을 해놨고 그 검사들은 MB계가 볼 때는 얘들은 아마추어로 보일 겁니다. 예, 애들 하는 수준 보면은 얘네들은 못 버티는구나. 그래서 총선 때까지 얘네 검사들이 사고치고 엉망진창 되면 결국에는 또 검사는 또 공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그 정도 한 몇십 명 보장해주는 선에서 MB계가 이제 정권을 먹는다. 탈취를 하려는 공작을 이명박 대통령이 가서 아예 선언한 거야. 내가 볼 때는. 내가 먹겠다 정권이에요. 선언. 진짜로? 예, 예,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호의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호하고 이 이명박은요 완전 동전의 앞뒤입니다. 이 두 사람은. 네. 영혼의 동지예요. 영원의 동반자예요. 한 명은 까고 한 명은 아부하면서 포위를 해나가니 포위. 투트랙 전략이에요? 네, 포위를 해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저 이명박 쪽에서는 이제 아첨 아부하면서 쫙 포위망 뚫고 들어가고 이재호 씨는 또 국민적 명분을 만들고 둘이 완벽한 투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진짜요? 예. 너무 이재호 대표님은 사석에서도 윤석열 정부 얘기하면은 손을 벌벌 떨 정도로 분노하는데. 사석에서도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는 분이에요. 말도 안 돼. 아니 설마 그게 연기일 것 에이, 같아요. 설마. 그분은 사석을 안 볼 겁니다. 아직 안할 것 같아. 잠깐. 여기서 체육을 속여 넘겨야지. 뭐 체육 체육을 뭐가 달라져? 아니 그 더라이브에 이재호 대표님이 나오셨어요.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 모 인사도 나와서 젊은 사람 이름 얘기하지 마고 추측하지 마. 네. 모 인사가 나와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막 쉴드를 쳤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이 끝났어. 끝나고 났더니 이재호 대표님이 저한테 와 나는 진짜 쪽팔려서 저렇게는 못할 텐데 정말 대단하다고. 그게 연기라는 거죠. 이 연기입니까? 아니 나는 둘밖에 없었는데. 아니 그러면 이명박은 진짜 이 전직 대통령 또 윤석열에 의해서 감옥까지 끌려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무 잘한다 윤석열이. 이재호 씨 분노 안 합니까? 그 옆에 있던데 보니까 청계천에서 그건 전혀 분노가 안 느껴지고 또 반대로 아니 이명박 대통령은 윤석열이 그렇게 잘하는데 자기의 영혼의 단짝이 매불쇼로 나와서 그렇게 윤석열을 까는데 왜 뭐라 안 그럽니까? 둘이서. 그 노인을 또 어떻게 뭐라고 해요? 둘이 매일 만나고 매일 이 작전 회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이명박계가 그래요. 한 절반 정도는 까고 절반 정도는 붙어 있어요. 예. 그래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야, 이 변희재 때문에 우리 욕 먹게 생겼는데. 근데 야, 이명박 대통령은 건강 안 좋아가지고 사면시켜 줬잖아요. 곧 보니까 건강 상태가 곧 전국체전 나갈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해. 많이 이 사람 회복됐어. 예. 네, 사면 받아갔는데 벌금 82억도 면제되고 그- 경호 경비 예우도 그분이 해주고. 형집행 정지될 때요. 병명이 불면증이었어요. 아. 불면증 말고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감옥엔 한 절반 이상 다 불면증이거든. 그걸로 속아서 그걸로 속아.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지. 거기서 맞는 감이 안 말이다 진짜. 너무 불편해요 보기가. 청계천 6km를 이제 거의 걸어요? 걸어다니는데 또 걸음 속도도 빨라가지고 예. 못 따라가요? 한 40명 정도의 자기 측근들을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재밌는 사람이 정운천 씨예요. 정운천. 정운천 씨가 이 전주 선거에서 이른바 그 안혜욱 씨가 10% 넘으면서 김건희 킬러 잘렸잖아요. 맞아. 그래서 도당위원장에서 그 사람 왜 나타났습니까? 이명박계. 이명박계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완전 대놓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윤석열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게 딱 드러난 거죠.
김건희 때문에 날아갔잖아요, 그 사람이. 그 정은천 씨가. 김건희 킬러는 못 막아서. 정은천 씨 원래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농림부 장관. 농림부 장관이죠. 예. 와, MB가 또 4대강 간다고 하는 거는 조금 약간 깨름직했거든. 그러면 안 되죠. 22조나 들였던데 지금 아니 근데 정치를 4대강까지 간다 이러면 다시 뭐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치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재평가를 받겠다 뭐 이런 그렇죠. 취지잖아요. 굉장히 정치적인 정치적 행보거든요. 행보는 단순한 맞아 어떤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바람직하지 않죠. 너무 불편해요. 도대체 언제까지 전직 대통령들하고 우리가 계속 정치를 할 거냐. MB는 제가 책임감을 갖고 막아내겠습니다. 막으세요. 네. 머리 깎을 거예요. 조만간 그럼 머리 깎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문시장 나오시겠네요. 아니 박 그러니까- 대통령은 서무시장에 가서 어디 가도 똘만 애들 안 끌고 다녀요. 이번에도 확인하니까 유영아가 그냥 자기가 달려온 거지. 혼자 가잖아요. MB는 똘만 애들 끌고 다니잖아요. 이거 완전히 쇠과시하는 거거든. 아니 잘못하면 다음 총선에서 MB 퀴즈, 박근혜 퀴즈. 퀴즈가 나 뭐. 78 되는 사람. 네. 아, 70대 퀴즈. 너무해. 뭔가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뭐 이런 제가 뭐 나이 얘기해서 그렇지만 심평 변호사부터 해가지고 아니 막 이게 시대를 거꾸로 흘러가고 있어요. 네. 아, 이재호 장관님이 만약에 진짜 정치 일선에 복귀하면 저는 진짜 전면전 선언하겠습니다. 아니, 청계천 옆에 이명박 옆에 서 있었잖아요. 아, 거기는 뭐 산책하는데. 거기서 윤석열 맛에 찬양하고 있었는데 그거 뭐 정치를 한 거고 현재 제가 볼 때는 이명박계가 그 검사들 장악하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애들이야. 이거 이명박 쪽에서 볼 때는 검사애들은. 아니 근데 그래요? 뭐 MB 측근 중에 진짜 뭐 힘쓸 만한 사람은 없어. 없지 않아요? 아니 지금 저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장재원이라든지 다 장재원, MB계인데 권선동, 김태호 다 MB계예요. 그들이 지금 MB 말을 듣냐는 거죠. MB가 듣죠. 왜냐하면 윤석열 너무 못하거든. 이대로 가면 죽거든요. 아, 이재호 장관님이 장재원을 얼마나 씹었는데 여기서 그 정치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똑바로 못하니까 그런 건데 그래도 지금 MB계가 볼 때는 이명박 쪽 애들은 그래도 시스템 운영할 줄 알거든. 윤석열 애들은 그걸 운영 못해요. 그래서 이게 통치 권력을 넘겨야 된다는 이제 여론이 나올 겁니다. 큰일 났다. 아, 형 기억나지? 그 장재원이 엄청 씹어제꼈어. 너 같은 애들 정치하지 말라고. 똑바로 못한다 이거죠. 예. 아니, 맏형으로서 동네 그 동생도 혼 좀 내는 거죠. 좀 내는 거예요? 이재호 장관님이 이제 그렇게 막 씻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진정성은 좀 있을 거예요.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만약에 MB가 어떤 정치 행보를 할 때 근데 이재호 장관 스탠스가 이게 네. 그 어쩔 수 없이 동조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네. 아, 그럼 MB가 그러면은 아, 이재호 장관님한테 그럼 다음 주에 물어볼게요. MB냐 나냐 한 명만 선택해라. 진짜 너무 최영장 궁금해요. 얘기하죠. 네. 최영장 궁금해요. 친구랑 얘기하고 뒤에 가서 전화하지. 연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전면적으로 MB가 이럴 정도의 파워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면 어쨌든 정치적으로 면을 세워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뜻밖이거든요.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그래서 총선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본인의 어떤 명예 회복이나 이런 차원에서. 네. 그럴 명예 가능성은 회복. 있죠. MB계 네. 대권 주자 태영호예요, 태영호. 말해. 잘 모르겠는데 여기까지가- 말씀이 좀 약간 좀 신빙성이 아, 떨어지는데 그 한마디 덕분에 우리 살았네.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대형호가 대통령 되면 남북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북한의 가장 이 부패한 쓰레기 세력 김정은, 대한민국의 가장 부패한 쓰레기 세력 MB. 남북 통일. 아, 이 스토리 마블에 팔아요. 네. 재밌네 괜찮다. 이야기가. 영화 되겠다. 아. 근데 부담이 훨씬 어떻게 줄어든다. 보면 그 저기 장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MB를 밟은 거 아닌가요? 나도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예.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살아나서 MB가 이렇게 자기 명예 회복하기 위해서 조금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차원 이 정도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밟았다기보다는요 지켜봐요. MB계에서 좀 이제 봐줬다고 봐요. 아 장정희 너희들 좀 해봐라. 근데 잘 안 되잖아. 잘안 잘 안 되잖아. 되니까 이제 네. 그러면 이제 형들한테 넘겨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와 변희재 키워놨더니 우리를 또 밟아버리네. 약간 태영호 때문에 그래 좀. 아유 그래도 부담도 조금 들었어. 숨구멍이 생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B의 산책 통으로 날릴까?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랑 전광훈 목사 둘이 완전 전면전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싸움인가요? 아니요. 이거 TK의 이 결투에 이제 서막에 오른 거죠. 아 그렇습니까? 이거 MB까지 포함된 얘기인데. 아 MB도 또 들어갑니까? 제가 그 TK에서는 5세력이 싸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세력하고 MB 세력, 박근혜 세력, 홍준표, 전광훈인데 가장 약체 둘이 일단 먼저 붙는 거죠. 아 예선전. 네. 아 홍준표는 독고다이니까. 네, 가장 약체 둘이서 붙는데 아. 지금 전광훈이 이제 대구에 들어가서 대구에서 20만 명의 서명 받아버리면 홍준표가 이제 대구시장 소환이 돼버리거든요. 한마디로 대구시장 쫓아낼 수 있는 게 되는데 전광훈 정도는 20만 명 서명 받아낼 수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로요? 대구에서요 사실은 이 박근혜 전광훈이 좀 비슷할 정도로 전광훈 인기가 엄청 좋아요. 대구에서요? 대구에서. 아. 예. 왜냐면 태극기 부대 참 백그라운드가 20만 을 있으니까. 모은다. 자기 말로는 전광훈이 자기가 자체 검사했는데 자기가 팔 20만 박근혜가 쉽지 일하고 않을 텐데. 얘기도 해요. 아. 전광훈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에게 토사구팽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기를 이 활로를 모색해야 되는데 홍준표를 잡은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홍준표는 박근혜를 쫓아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입장에서는 탄핵 세력보다 더 증오하는 게 홍준표입니다. 아, 그래요? 재판하는 도중에 1심하는 도중에 쫓아내다 보니까 추가 구속이 돼서 6개월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 시절에 탈당을 시켰거든요. 출당을 시키는 게 출당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여론은 1심 결과 보고 하자 그랬는데 갑자기 홍준표가 그냥 무슨 소리 내가지고 출당을 시키는 그때가 뭐였냐면 6개월이 끝나서 석방이 돼야 될 시점인데 추가 윤석열이 그때 중앙지검 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요. 그때 출당을 시켜가지고 저는 원팀으로 들어갔다 봐요. 홍준표, 윤석열이 원팀 들어갔다 봐서 박근혜 입장에서 그거 보고 재판을 포기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홍준표라면 그 이를 갈고 원래 또 홍준표가 또 박근혜 엄청 비아냥거렸고 뭐 공주라 그러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광훈은 대구 가서 홍준표를 끝장을 내면서 박근혜를 지금 잡으려는 거예요. 손을 잡을. 네, 왜냐면 윤석열이 쫓겨났는데 이 사람은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잡은 권력은 그리고 이제 박근혜. 박근혜한테는 이제 자기 뭐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홍준표를 잡아주면요 박근혜 같은 사람 또 냉정하게 또 그런 계산하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전광훈 연대 될 거라고 봐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그래요. 원래 지난 총선 때도 하려고 그랬었어요 둘이서. 아 그랬습니까? 그때고 전령 신문했던 게 저예요. 에? 유영하고 전광훈 박근혜 연대했을 때 저하고 유영하가 중간에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메신저로. 메신저로. 아니 근데 이렇게 전혀 이렇게 금시초문인데 그런 얘기들은. 네. 아 그거는 금시초문 수밖에 아, 이건 없죠. 본인이 지금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남이 모르죠 이거는. TK에서 어떻게 되면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엄청난 복병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저는 전광훈을 저런 식으로 투사구팽 시킨 거는 너무했다 싶었는데 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흥미진진하다. 어떻게 될지는 뭐 목장 또, 혈투 재밌겠다.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세력. 네. 5대 5대 세력. 왜 하나는 뭐? 아니 왜 없어요? 뭐야? 저기 박근혜 변 대표는. 저 뭐요? 세력. 아니 그 여기 5대 세력이 왜 안 들어가? 아니 뭐이 정치인입니까? 아니 이거는 윤석열, MB계, 박근혜, 홍준표, 전광훈. 아 변희재가 있냐고? 변희재는 윤석열, 태블릿 윤석열이 PC에. 있었어요. 윤석열이 탑이지 탑. 있었어. 아니 저는 무기상이에요 무기상. 무기상. 싸울 때 이제 박근혜 정광훈한테 태블릿을 팔아야죠. 무기상, 태블릿. 무기상. 네, 한 네. 공천권 10개 가져와라. 이렇게 아. 해서. 10개. 기득권 저는 장사를 정치 해야지. 세력 중. 방산업체 무기상. 노소영한테도 팔고 박근혜한테도 팔고 정광훈한테도 팔고 이재명한테도 팔고 팔렸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팔렸어. 누구 하나만 사면 다 사게 됐어요. 전 국민이 불매운동 중에. 너무 안 팔리는데 누구 한 이렇게 명만 사면 그냥 다 팔 수 있어요. 네. 지금 딱 2명한테 팔았습니다. 누구요? 김용민, 안진걸. 예, 2명만 사갔어. 2명만.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 잠깐 이름이 언급됐는데 김남국 의원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 상황이 매우 안 좋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또 변희재 대표님의 영혼의 단짝으로 갑자기 등장한 손혜원 전 의원 아시죠? 아. 예, 뭐 이분이 또 뭐 민주당 끝이 났다. 김남국은 내가 살리겠다. 뭐 그런 말을 하던데 요게 뭐 또 함께 하세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손혜원 씨 최측근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최측근이에요, 지금. 워낙 자주 만나고 네. 지금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목포에 있거든요. 네. 목포에서 손혜원 씨가 그 나전칠기 기증식을 하는데 네. 지금 거기에 지금 가 있겠죠. 이 거기 시간대. 왜 가는 거기 거예요? 왜 가요? 축하하러. 지금 목포까지 간다고요? 아니 무슨 목포까지 가? 괜찮아요. 축하한다고요. 아니 저는 근데 이제 목포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요. 예. 아 손혜원 의원 네, 만나러. 손혜원 의원 타는 일도 돕고 이래서. 희한하네. 근데 손혜원 씨는 이제 그 무슨 조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발언하는 건데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그 너무 실망감이 쌓여서 다른 게 아니야. 윤석열하고 못 싸운다. 저렇게 못 싸울 수가 있냐. 그래서 윤석열하고 잘 싸울 수 있는 세력을 모으면은 승부해볼 만하다. 그런 계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손혜원 씨는 지금 태블릿으로 왜 공격을 안 하냐고 전화 엄청 많이를 해요.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 근데 아무도 안 들으니까 네, 이제 본인이 태블릿을 사서 직접 치겠다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까? 네. 손혜원 전 의원은 설득은 됐어요 태블릿 아,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같이 다닐 수 있겠죠. 아, 네. 목포까지 가는데 설득 그러니까. 그거처럼이라도 해줘야죠. 저런. 야 너무 심하다 아, 표현이. 목포까지 가는데 생각을 아니, 어쨌든 그 손혜원 씨가 무슨 뭐 당을 자기가 사당 이건 아닐 거예요 이분 자체가. 근데 어쨌든 그런 또 하나의 이른바 촛불 세력이라 그러면요. 그 촛불 세력은 태블릿 신당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쪽 진영에서는 지금 이제 당 만드는 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예요. 촛불 쪽도 그렇고 손혜원 의원도 예전에 이제 열린민주당처럼 위성정당 제2의 위성정당 있었잖아요. 네. 열린민주당처럼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 거라서 근데 지금 그걸 생각하는 세력이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내부적으로 또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래요? 네. 저는 그 말들이 기준이 좀 많습니다. 쉽다고 보는데요. 윤석열하고 잘 싸우는 순서대로 서열 딱 정리하면 끝납니다. 쉬워 이번에는. 누가 아이고, 잘 쉬워. 싸워요? 안 보이던데 잘 싸우는 팀은? 변이제. 저는 근데 이제 촛불 팀이 아니잖아요. 저는, 저는 이제 이 좌우합작 태극기 되기 때문에. 촛불 양쪽을 다 컨트롤해서. 네. 지금 제일 잘 쓰는 거 안진걸이잖아요. 촛불에서는. 안진 걸 당을 만들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각자 알아서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각자 알아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네. 뭐 네. 별일 없죠? 제가 최근에 성남법원 앞으로 이사 갔습니다. 성남법원이요? 네. 재판에 최선을 다하려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사는데도 성남이고 네. 사무실도 성남이에요. 완전히 성남 사람 됐습니다. 네. 이제 성남에서 출마하시는 거예요? 네, 출마 준비하는 그것까지야 거죠. 뭐. 은근히 하시려나 보네. 에이, 제주도 설마. 안 되니까. 윤석열은 뭐 관심 없고 출마부터 하겠다. 어떻게? 해당지 현역 의원이 누굽니까? 유영찬 의원이죠. 그렇구나. 수박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우리 변 대표가 아주 그냥 또 전설적으로 또.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